안녕하세요, 깡토입니다. 오늘은 리스크 관리, 주식 투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리스크 관리 중요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트레이딩이란 리스크 관리를 한 채로 승률과 손익비를 따져서 누구나 반복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 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 베팅, 시장 장세 판단, 헤지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것이 맥스 2% 룰입니다. 맥스 2% 룰이란 내가 한번 사고 파는 행위를 했을 때 최대 시드머니에서 최대 손실금이 2% 이상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깡토님, 왜 2%를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까?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바꾸기 나름 아닌가요? 맞습니다. 2%가 최적의 값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학적인 통계적 유의성을 봤을 때 2% 룰이 가장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손실 제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제시 리버모어 역시 손실 제한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터틀 트레이딩으로 유명한 리처드 데니스 역시 2% 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 케이타프, 알렉산더 엘더 등 다양한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2% 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했습니다. 2% 룰이라는 것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도 나와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무작위 샘플링을 반복으로 활용해서 복잡한 시스템의 동작이나 확률적 현상을 모델링하고 예측하는 수치 계산입니다. 이런 방식이 카지노랑 유사하다고 해서 모나코에 위치한 유명한 카지노인 몬테카를로 카지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같은 전략의 성과라도 가능한 모든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서 수천 번 돌려봄으로써 최대 낙폭, 파산 확률 등을 분포로 보여줍니다. 그 분포를 통해서 맥스 2% 룰을 지킨다면 웬만한 연속 손실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분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2% 룰을 지키게 되면 연속 실패하더라도 계좌는 50%가 남습니다. 여러분, 30번 실패했다는 건 발생 확률이 아주 낮은 겁니다. 그만큼 2% 룰을 지키면 손실을 제한시킴으로써 파산의 확률을 극도로 내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 룰이 손실 제한에 대한 장점만 가지고 있냐? 아닙니다. 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2% 룰을 지킴으로써 손실 제한뿐만 아니라 포지션 사이즈 조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드머니가 1억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1억의 2%는 200만 원이죠. 여기에 내가 로스컷을 마이너스 8% 해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는 200만 원 손실과 동일합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내 투자 포지션 사이즈는 2,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수부터 매도까지 한 번에 매매 2% 룰인 겁니다. 즉 내가 시드머니가 1억 있을 때 2,500만 원 투자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은 쉬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동일하게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비중은 4종목이 되겠죠. 기분 좋게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합시다. 내 자산은 점점 불어나겠죠? 퍼센트를 따지기 때문에 내 시드머니 크기에 따라서 투자 비중도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1억일 때는 2,500만 원이 최대 비중이 되는 거고 10억일 때는 2억 5천이 최대 비중이 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니까 당연히 내 시드머니가 커질수록 비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시드머니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나의 투자 베팅 금액 역시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시드머니가 커갈수록 내 투자 포지션은 커지는 거고 시드머니가 작아질수록 투자 포지션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만큼 시장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무조건 2%를 지켜야 되냐? 아닙니다. 2%는 최대값입니다. 당연히 평소에는 그보다 작아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죠? 그러면 2% 룰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이하 1.5%, 1%씩 감소시키는 겁니다. 반면에 시장이 좋고 호황장에 내가 수익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때 비중을 2% 룰을 지켜서 최대 비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종목 수가 4개로 픽스된 게 아니라 2% 룰이 점점 작아질수록 종목 수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최대 종목 수에 대해서 확정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종목 수는 당연히 유동적입니다. 이 2% 룰을 지키면서 2,50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언제 돈 벌 수 있어요? 저는 비중 배팅하고 싶어요. 당연히 비중 배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손실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스크 관리를 꼭 하라 얘기하는 게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는 겁니다. 시장에 살아남아야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또다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집중 투자, 레버리지를 이용한 집중 투자를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알려지는 거죠. 똑같이 따라해서 시장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장에 당연히 사라졌으니까 이야기가 없는 거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이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2% 룰.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규칙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2% 룰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예약 주문을 넣으면서 내 포지션의 2% 룰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걸 보고 항상 결정해서 베팅 사이즈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느려 보이지만 절대 느린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반복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제가 책에도 언급했지만 다른 건 다 잊어도 2% 룰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2% 룰을 지키셔야 합니다. 2% 룰은 매수부터 매도까지 하나의 가정의 최대 손실금입니다. 어때요? 2% 룰 강력하죠? 야, 이렇게 쉬운데 너무 쉽다. 이거 다 할 수 있다. 2% 룰에 관련해서 Q&A를 받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2%룰 같은 경우에 시드머니에서 2% 룰입니다. 손절을 마이너스 2%에 하겠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손절 마이너스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마이너스 8%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역시 유동적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마이너스 8%를 할 때도 있고 마이너스 4%를 할 때도 있고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 손절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손익비를 내가 맞춰 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승률이 30%대입니다. 그래서 손익비는 무조건 1대3 이상으로 최소한으로 맞춰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 룰은 매수부터 매도까지 하나의 과정입니다. 당연히 여러 종목을 매도 하겠죠. 피라미딩 같은 불타기 혹은 물타기 이렇게 할 때도 규칙은 동일합니다. 최대 손실 2%를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투자 비중이 늘었는데 어떻게 2%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손절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기존에 포지션이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 8%의 손절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포지션이 커갈수록 손절 가격을 위로 상향시키는 겁니다. 노출된 사이즈를 2% 안으로만 맞춰 나가서 손실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상방은 열려있고 하방은 닫혀있다와 같은 뜻입니다. 이게 바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입니다. 오늘은 쉽지만 강력한 규칙인 2% 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점진적 배팅과 시장 장세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